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요, 한 개인의 비극이 어떻게 한 나라 전체를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갔는지에 대한 고대 문서에 기록된 아주 어둡고 충격적인 실화입니다.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. 이 한 문장, 바로 이게 모든 비극의 열쇠예요. 단순히 정치적인 지도자가 없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. 뭐랄까 사회를 지탱하던 모든 기준, 법, 도덕 같은 것들이 그냥 다 무너져버린 그런 혼돈의 시대였다는 거죠. 모든 일은요, 위태로운 화해 시도에서 시작됩니다. 에브라임 산골에 사는 한 레위 사람이 있었어요. 이 사람은 제사장 지파,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는데요. 그에게 첩이 한 명 있었습니다. 정식 아내보다는 신분이 낮은 여인이었는데 어느 날 이 여인이 그를 떠나서 베들레헴, 자기 친정으로 가버린 겁니다. 보통 같으면 화를 낼 법도 한데 이 남자는 그녀를 되찾으려고 마음먹어요. 그것도 아주 다정하게 설득해서 말이죠. 하인 한 명, 나귀 2마리 이렇게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. 장인은 사위를 보자마자 엄청 기뻐하면서 환대를 해요. 이때까지만 해도 뭔가 잘 풀릴 것 같았죠. 앞으로 닥칠 끔찍한 일은 상상도 못한 채 말이에요.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운명을 바꿔버린 지연이 생깁니다. 장인의 환대가 뭐랄까 좀 과했어요. 하루만 더 있다 가라, 이것도 먹고 가라 하면서 붙잡는 바람에 이 레위 사람이 무려 닷새나 거기에 머물게 돼요. 바로 이 시간 낭비 때문에 이 일행은 최악의 타이밍, 그러니까 해가 꼴깍 넘어가는 가장 위험한 시간에 길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고 만 거죠. 결국 길을 떠나긴 했는데 이미 너무 늦어버렸어요. 어둠이 슬슬 깔리기 시작하고 일행은 낯선 땅에 도착합니다. 그들이 도착한 곳이 오늘날의 예루살렘? 바로 그 여부스 근처였는데 정말이지 환영받지 못할 도착이었죠. 자, 바로 여기서 운명을 가르는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. 하인이 아주 합리적인 제안을 해요. 주인님, 바로 앞에 여부스 성이 있으니 저기서 하룻밤 묵고 가시죠. 근데 이 레위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? 안 된다. 저긴 이방인들의 성이다. 이러면서 거절하고 굳이 동족이 사는 도시인 기브아까지 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. 정말 치명적인 선택이었죠. 그렇게 믿고 찾아간 동족의 도시 기브아. 근데 반응이 정말 얼음장 같아요. 아무도 이 지친 나그네들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. 그때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던 한 노인이 이들을 발견하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. 참 공교롭게도 이 노인도 같은 에브라임 출신 외지인이었어요. 그러면서 아주 단호하게 경고하죠. 이 광장에서 밤을 보내는 건 절대 안 돼요.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야 일행은 겨우 한숨을 돌립니다. 이제 살았구나 했겠죠. 하지만 그 평화는 정말 잠시였습니다. 이제 곧 끔찍한 공포가 이들을 덮칠 테니까요. 기브아의 진짜 밤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. 안도감도 잠시였어요. 갑자기 밖이 시끄러워집니다. 순식간에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집을 완전히 에워싸버렸어요. 그리고는 문을 부술 것처럼 쾅쾅 두드리기 시작합니다. 이 폭도들의 요구는 정말 이제 상상을 초월합니다. 내 집에 들어온 그 남자 당장 끌어내. 우리가 그놈이랑 상관 좀 해야겠다.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는 거였어요. 집주인 노인은 손님을 보호해야 하니까 필사적으로 막아서면서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제안을 해요. 차라리 자기 처녀딸이랑 저 레위 사람의 첩을 내둘 테니 제발 이러지 말라고요. 하지만 이 미친 폭도들은 노인의 제안마저 거절합니다.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정말 모든 인간성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져요. 자기 목숨이 위험해지자 이 레위 사람이 자기가 데려온 여인의 손을 붙잡아서 문 밖으로 힘껏 밀쳐내버립니다. 네,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여자를 사지로 내던진 거예요.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잔혹하고 가장 비겁한 장면이죠. 그 여인은 밤새도록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. 그리고 동이틀 무렵에 정말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주인이 숨어있는 그 집 문 앞까지 기어왔어요. 문지방에 손을 얹은 채로 그렇게 숨을 거두었습니다.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. 오히려 더 끔찍하게 번져나갑니다. 아침이 돼서 문을 연 레위 사람, 문 앞에 쓰러져 있는 그녀를 발견하겠죠. 그리고는 시신을 향해 정말 차갑게 한마디 툭 던집니다. 일어나라, 가자. 당연히 대답이 없죠. 집에 돌아온 레위 사람은 칼을 집어들어요. 그리고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소름 끼치는 행동을 합니다. 그는 여인의 시신을 12조각으로 나눕니다. 그리고 이 끔찍하게 잘린 시신 조각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,
그러니까 전국 각지로 보내버려요. 이건 말이 아니에요. 행동으로 보내는 메시지였어요.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가장 충격적인 방식으로 정의를 구현해달라는 요구였던 거죠. 레위 사람의 이 소름 끼치는 메시지, 이건 제대로 먹혔습니다. 이스라엘 전역에 시신 조각이 도착하자 온 백성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과 공포, 그리고 분노에 휩싸입니다.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.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. 이 사건이 역사상 유례 없는 정말 끔찍한 죄악이라는 걸 모두가 직감한 겁니다. 이 분노는 곧바로 거대한 군대로 모였습니다.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미스바라는 곳에 모였는데 그 숫자가 무려 40만 명이었어요. 민족 전체가 이 일 하나 때문에 한 사람처럼 분노로 똘똘 뭉친 거죠. 40만 대군 앞에 선 레위 사람은 자기가 겪은 일을 증언합니다. 물론 자기가 여자를 문 밖으로 밀어낸 그 비겁한 행동은 쏙 빼놓고 말이죠. 모든 책임을 기브아 사람들에게 돌리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자, 이제 어떻게 할 거냐, 대책을 내놔라 하고 호소합니다. 연합군은 전쟁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평화적인 해결책을 내놓습니다. 기브아의 그 범죄자들만 우리에게 넘겨라. 그럼 우리가 그 악을 뿌리 뽑겠다. 아주 정당한 요구였죠. 하지만 베냐민 지파가 이 요구를 거절합니다. 동족을 심판하는 대신에 그 범죄자들을 감싸고 돌면서 전쟁을 선택하는 정말 최악의 결정을 내리고 말죠. 그렇다고 베냐민 지파가 약골이었냐? 절대 아니었어요. 특히 그 범죄가 일어난 기브아 출신의 정예부대 700명? 이 사람들은 모두 왼손잡이 물매꾼이었는데 기록에 따르면 머리카락을 향해 돌을 던져도 빗나가지 않을 정도의 명사수들이었다고 해요. 하지만 아무리 정예부대가 있다고 해도 전체적인 전력 차이는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. 40만 대 2만 6천. 상식적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의 저항은 그냥 자살행위에나 다름없었어요. 한 여인의 비극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형제가 형제에게 칼을 겨누는 끔찍한 내전으로 치닫게 됩니다.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 뭐였을까요? 바로 처음에 나왔던 그 한 문장. 그때에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. 이 고대의 끔찍한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법과 도덕이라는 최소한의 기준마저 무너진 사회, 그 끝에는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?